서연의 아침은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7시 정각. 식구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싱겁다고. 서연은 죄송하다고 말하며 일어나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앉았는지 일어났는지 관심도 없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서연은 찬물을 틀었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장갑을 끼려다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그랬었죠. 요즘 며느리들은 설거지도 장갑 끼고 한다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9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계단. 집이 넓어서 청소기를 돌리는 데만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집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벌써 빨갛게 부어 있었고 허리는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친구들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안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몸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했고 배가 가끔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약속했었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도 새벽 5시였습니다. 서연은 일어났지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민준의 친구들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배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잠깐 멈춰서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통증이 더 강해졌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서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오후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야 하고 파전도 부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아랫배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참았습니다. 팔을 썰고 고기를 양념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면서 저녁 6시 민준이 친구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안주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있는데 무슨 꼴이냐고 했습니다. 서연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필 오늘이냐고. 하지만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라고.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더러 같이 가라고. 자기는 손님들 정리해야 한다고. 구급차 안.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통증보다 더 아픈 게 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혈액 검사, 엑스레이. 민주는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1시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난소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수술이요? 지금 당장이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최소 2~3시간이라고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냐고.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환자가 위험하다고. 결국 수술 동의서에 서명이 됐습니다. 서연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도를 봤습니다. 식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귀찮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 30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냐고.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먼저 가도 되냐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고.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자기도 가봐야겠다고. 내일 아침에 교회 모임이 있다고. 시아버지도 함께 떠났습니다. 민준에게 수술비 잘 확인하라고 말하고. 민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9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강민우 교수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입원해야 한다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이름, 서연, 과거 병력과 기록들.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냐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주부라고. 의사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을 잘 돌봐드리라고. 소중한 분이라고.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간호사가 왔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졌다고. 민준이 따라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상태였습니다. 민준은 잠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냐고. 자기는 내일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간호사가 난감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일찍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회복실에는 서연만 남았습니다. 천장의 조명만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다음 날 아침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밤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회진 시간. 강민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다른 의료진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혼자 남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제 차트를 보고 놀랐다고. 서연 씨가 의사였다고.
외과 전문의였다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만두셨냐고. 그렇게 뛰어난 외과의였는데. 서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아시냐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고.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다고. 시댁에서 원했다고.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민준도 그렇게 원했다고. 사랑하니까 들어줬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수술 성공률 98%, 완벽한 기록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무시당하고 아플 때조차 혼자 있어야 하다니.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갔다가 잠깐 들렀다는 투였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 가능하다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보호자가 안 있어도 되냐고. 의사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곧 나갔습니다. 회사에 가야 한다고. 서연은 또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이번 이틀째, 오후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연은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오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집에서 많이 힘들었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막지 못했다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사였다는 걸 오늘 알았다고. 민준이 어제 말했다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하녀처럼 대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모레쯤 퇴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고. 서연은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또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으시냐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만난 건 병원에서였고, 민준이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서연이 담당 의사였고, 그때 민준이는 정말 착했다고.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는 민준이는 서연의 일을 존중해줬고, 밤샘 수술이 있어도 이해해줬다고. 청혼할 때 약속. 평생 의사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고. 시댁에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고, 민준이는 엄마 편을 들고, 결국 1년 만에 사직서를 냈다고. 그렇게 꿈꾸던 일을 사랑하니까 포기했다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으며, 일을 그만두자 시댁에서는 더 많은 걸 요구했다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지 않냐고.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선택을 응원하겠다고 말하며 의사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서연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한때 환자를 살리던 손, 이제는 설거지만 하는 손. 이 손이 다시 수술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환자. 서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응급실 입구. 들것에 실린 환자. 젊은 남자,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피가 많이 났으며 강민우 교수가 달려왔습니다. 복부 외상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직 외과의가 다른 수술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강 교수가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의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을 씻고 소독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복부를 열고 출혈 부위를 찾았습니다. 간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지혈하고 봉합했습니다. 강 교수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실력이었습니다. 손놀림이 완벽했습니다. 1시간 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거기에는 의사 서연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신이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오니 환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다고 환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집도의가 누구냐고 강 교수가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서연 선생님이라고 가족들이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생명을 구해줘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 그들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이 환자를 살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외과의십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따라왔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일도, 꿈도,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아플 때도 곁에 없었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오늘 수술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여전히 의사예요. 환자를 살릴 수 있어요. 집에서 설거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의사로.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응원해줘요. 내 꿈을 존중해줘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지도 몰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오늘 너를 봤어. 환자를 살리는 너를.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었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너의 의사생활을 지지할게. 집안일도 나누어 할게. 엄마도 설득할게. 제발.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시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증명할게. 꼭.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오늘 환자를 살렸던 이 손이 다시 수술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서연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내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라, 어제 일을 봤었다. 환자를 살리는 걸 밤새 생각했단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다. 하지만 포기했지. 그래서 며느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지. 시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너무 몰라줬구나. 앞으로는 달라져야지. 약속하마.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너의 의사 생활을 지지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의사로 돌아갈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당연히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부를 고용할게요. 그때 강민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채용 계약서를 들고 우리 병원이 서연 선생님을 놓칠 수 없어요. 돌아와 주세요. 서연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시어머니도 말했습니다. 훌륭해요. 우리 딸이.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를 살렸습니다. 수술이 끝나니 환자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메시지. 저녁 준비해놨어. 사랑해.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라고. 자신을 잃어버렸던 3년.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안다고.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서연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서연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서연처럼